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지금 이렇게 막 수업 듣듯이 앉아 있으니까 되게 뭔가 경직돼 있는데 한 명 한 명 아마 상담해 보면은 이런 에피소드는 이런 식으로 조금 세련되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역량을 키우는 교육. 하늘고 가고 싶은 학생의 역량은 결국 그냥 실력입니다. 그래서 뭐 다 A 거의 다 이제 A는 받아놨겠죠. 근데 그 어차피 하늘고 쓰는 친구들 거의 다 A라고 보면은 그 A 안에서도 다른 친구들보다 이 친구가 각 과목에서 얼마나 깊이가 있고 실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역량은. 그 하늘고 여기 마크인데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 하늘고 마크가 상징하는 이런 것들도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잘 조사를 해가지고 가면 좋겠다. 팁이고요. 외대국어 세 가지입니다. 외대국어 첫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자기 주도적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자율성. 자, 외대국어는 학습 문화 자체가 강요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대국어는 혼자서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생활 동안 누가 시켜서 한 거 말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해봤다. 학습 동아리라든지 뭐 제일 쉬운 게 자율 동아리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없으면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을 텐데 자소서를 쓰게 될 때 내가 여기에 쓸 소재다라고 뭔가 좀 틀에 맞춰서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될 거고 지금 되게 좋은 얘기했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다른 학교의 학생회장들은 이만큼 안 할까? 이런 생각은 또 들어요. 비슷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학생회장은 학교에 한 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중학생이지만 권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와 뭔가 조인을 해서 뭔가를 기획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자소서에 쓰기 굉장히 좋은 소리겠죠. 그렇죠? 반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반에서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선생님이 하셔야 될 일을 조금 도와드린다거나 학생들을 뭐 잘 통솔한다거나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인 반장의 어떤 역량이고 옆반하고 하다못해 축구 시합을 한다 이런 것도 어떻게 어디서 왜 하는지 선발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다 기획력이거든요. 그런 사소한 에피소드로 자기의 리더십 공동체를 위한 기여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듯이 창의성에 이것이 연결이 되면 좋습니다. 창의성이란 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냥 여기 교실을 보니까 뭔가가 선이 이렇게 조금 여유가 없어요. 그죠? 선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일단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급에서 생활하면서 뭔가 이거는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문제의식 우리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더 좋겠는데 여기서 출발을 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창의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고민이 없이 살아왔다면 창의성을 위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뭐가 좀 더 좋아지면 좋겠는 게 있는가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학교입니다. 그렇죠? 자, 인천국제고 여기서 이제 가까운 학교라 국제고 많이 원할 텐데 자, 첫 번째가 아까 외대부랑 똑같이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입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했는가? 자기 주도적이란 말의 반대말은 누가 시켜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다 시켜서 하는 게 뭐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굳이 내가 어떤 책을 찾아봤다거나 굳이 어떤 학술 동영상을 찾아봤다거나 이런 것들 지금까지 없으면 꼭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들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인국인, 인천국제고인이죠.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한다.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일단 알아야겠죠. 그죠?
3번 바른 인성, 배려와 나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려와 나눔이 없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내일부터 학교 가서 어떻게든 내가 배려와 나눔이 있는 인간이라는 이미지를 좀 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선 주변이 뭔가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되듯이 배려와 나눔을 하려면 니네가 맨날 학원 숙제하면서 쉬는 시간에도 맨날 문제만 풀고 있으면 안 되고 쉬는 시간이 되면 누가 왕따 당하는 애가 없는지 돌아봐야 되고 다문화 친구가 뭔가 한국말 잘 안 돼가지고 불편함을 겪진 않는지 그렇죠? 특수 학생이 뭔가 소외돼서 혼자서 놀고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 관찰을 해야 뭔가가 잡힐 겁니다. 알겠죠? 4번이 특이합니다. 애국심과 글로벌 마인드를 지닌 지도력을 갖춘 인국인. 애국심, 글로벌 마인드, 지도력까지 다 넣어놨어요. 리더십, 그 다음에 글로벌, 애국심까지 넣어놓은 게 바로 인천국제여고다. 찬이 애국심 있어? 이렇게 인천, 아니 너 근데 어느 학교? 정말 포스코는 하는 포스코나 하는 거? 국제고니까 필요 없네 애국심. 애국심이 되게 추상적이고 먼 얘기인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이 뭐 중국을 잘 되게 하기 위한 꿈이거나 미국이 잘 되게 하는 꿈이 의미가 없죠. 그죠? 내 옆에 있는 그냥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꿈이어야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애국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상상고입니다.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상상고 손 들어볼까요? 상상고 없으면 넘어갈게요. 상상고 몇 명 있네. 자, 1번 본인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성취감을 느낀 학습 경험 비슷하죠? 그 다음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에 관하여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십시오. 역시 자기 주도 능력,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말해달라 이겁니다. 천자 내외로 쓰는 거고요. 천자 정도가 되면은 소재는 2개 혹은 3개 이 정도가 이제 1번이. 그러니까 상상고는 일단 분량이 다른 학교들은 거의 1500자 아니면은 919 1600자 이 정도인데 여기만 1800자라서 아마 문항도 지금 3번까지 있기 때문에 상상고 이 3번 문항 책 3권 쓰는 게 저기예요. 서울대 자소서. 예전에 서울대 자소서 없어졌는데 다른 학교들은 그냥 똑같이 뭐 1번, 2번 인성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서울대만 3번에 책 3권 쓰세요 이랬거든요. 상상고는 아직도 이 3번에 책 3권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울대는 지금 이제 자소서가 없으니까 상상고 가는 게 더 힘든 걸 수도 있어. 책 3권 여기다 써야 됩니다. 2번 역시 인성입니다.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똑같고요. 그 다음에 나타낼 수 개인적 경험, 느낌 요거를 쓰는 게 2번. 그러니까 1번, 2번은 앞에 설명한 것과 똑같은데 이 3번이 조금 특이한 케이스다. 중학교 재학 기간 중에 가장 의미 있게 읽은 책 3권 골라놓고요. 책을 읽게 된 동기와 책을 읽고 난 후의 소감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 됩니다. 단순한 책 내용 요약 당연히 안 되겠고요. 도서별 300자 이내니까 전체는 900자. 이거 합치면은 2400자네요. 그죠? 그래서 상상고를 지망하는 친구들에겐 심심한 위로를 이렇게 나머지 친구들은 다 1500자만 쓰면 되는데 얘네는 900자 더 써야 되니까. 근데 여기 책 3권 들어갔다고 나머지 친구들이 책을 나 책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됩니다. 이 1번, 특히 1번 항목에선 여러분들이 학습 경험 나타낼 때 책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자, 1번 작성 요령. 스스로 계획한 자기 주도 학습 능력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단순한 나열식 작성은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계획을 실천한 내용을 단순 나열하는 실수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처음 쓸 때는 아마 이게 나열식으로 될 수도 있는데 계속 고치다 보면은 좀 더 세련되실 겁니다. 학교나 학원 여기 지금 학원이죠. 학원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자기 주도 학습이기 때문에 그죠? 점수가 올랐다.
그리고 뭐 내가 뭐 교재를 뭔가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완성만 했다. 그 과정이 안 들어가고 결과만 들어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 두 번째, 학습 성취도를 드러내는 거 안 됩니다. 단순히 내가 몇 점을 받았다는 안 되고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성취도란 말이 점수가 아니라 내가 어느 수준까지 공부를 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단순 문제풀이에서 실생활 활용으로 접근 방법이 변화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생활에 어떻게 내가 이걸 접목을 시킬지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냥 배우고 끝, 어려운 거 수학 문제 풀고 끝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거기까지 실제로 적용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아직 중학생이니까. 근데 이렇게 적용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다. 여기 이게 차이점입니다. 희망 진로 언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감과 진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썼는데 내가 뭐 시인이 되고 싶다. 연결이 되나요? 안 되죠? 그죠? 쓴 학습 경험은 결국엔 내가 뭘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자, 에피소드를 작성할 때 한 개 에피소드로 부족할 때는 두 개, 그리고 한 에피소드 내에서는 심화된 내용을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에피소드를 두 개가 쓰면은 이제 두 개의 어떤 예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학습 경험이 있는데 예시로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내가 학습 경험에 어떤 예시로 보여줄 수 있다. 아니면 하나만 썼을 때는 그만큼 두 개만큼의 깊이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1번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자, 인성 영역인데요. 상산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번에서 뭐 다른 학교들도 그렇지만 결국엔 기숙사예요. 여러분들 지금 기숙사 생활 다 안 하고 있죠, 그죠? 선생님 이제 특목고에서 이제 교사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 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가셔야 됩니다. 2인 1실이면 뭐 괜찮긴 한데 4인 1실이다? 여러분들 말고 나머지 3명이 과연 나랑 딱 맞는 애들 3명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드물어요. 진짜 얼굴만 봐도 보기 싫은 애를 만날 확률이 있고 특히나 그것 때문에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게 될 학교는 뭐 말로는 이제 공동체다 다 같이 열심히 하자 이런데 결국엔 다 경쟁입니다. 어차피 내신이 나올 거고 그러면은 내신을 같이 겨뤄야 하는 애들을 1년 365일 24시간 같이 잠까지 같이 잔다? 이게 쉽진 않기 때문에 요 2번에서는 특히나 이런 공동체 역량 내가 그렇게 예민한 성격이 아니고 이렇게 무난하게 맞춰갈 수 있고 학급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친구들과 뭔가 갈등을 잘 풀어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내가 착한 사람이다 나 진짜 뭐 여기서 공동체 역량 너무 좋아 이런 거 말고 간접적으로 에피소드를 통해서 내가 중2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했더니 잘 해결이 됐더라 그래서 어떤 걸 느꼈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돼요. 자, 진로가 뚜렷한 경우에는 2번에서도 진로를 연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3번 책에서 왜 책을 묻느냐 이거는 서울대랑 똑같은 건데요. 독서를 통해서 학생의 학습적 깊이와 관심사를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책을 쓸 때 중학교에서 배운 교과서 내용 수준의 책은 아닐 거예요. 그죠? 좀 더 심화된 책일 거고 그러면 그 책을 통해서 이 친구의 딱 실력을 레벨을 측정하는 거예요. 얘가 이 정도구나 이 정도구나. 자, 책 구성 3권인데 다 비슷한 책으로 하는 거 뭐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추천하는 건 일단은 상상고는 이과 계열 학교입니다. 그죠? 상상고 설립자가 누굴까요? 홍성대시라고 그죠? 수학의 정석책 만든 그러니까 그 학교를 설립한 사람이 수학의 정석이라는 수학책 만들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운 학교예요. 그죠? 이과 계열이 강한 학교고요. 그래서 뭐 이과 계열 과학이나 수학 쪽 계열 한 권 당연히 들어가면 좋고요. 고전 한 권 들어가는 거 추천합니다. 클래시컬한 거.
그 다음에 과목적 탐구심 아까 이과 계열, 그 다음에 결국에는 진로.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롤모델에 관한 책이라든지 그 분야에 관한 책, 이런 것들이 세 권이 딱 밸런스 있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동기 및 소감. 대부분의 학생이 호기심으로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동기 작성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뭐 엄청난 동기가 있는 경우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동기를 작성할 때는 정말 내가 큰 동기가 없다 하면 담임선생님이 추천해줬다. 또는 뭐 어떤 과목에서 내가 이런 개념을 배웠는데 알고 싶어졌다. 이 정도의 동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게 참 딜레마예요. 자소서에는 거짓말을 쓸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동기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이죠? 조금 시간이 있을 때 동기들도 만들어가고, 그죠? 책도 아직 아마 다 안 정해졌을 텐데 책을 정할 때도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동기가 뭐였는지, 1번에서 쓴 소재랑 어떻게 좀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고요. 자, 919 쓰는 사람 없으면 넘어갈게요. 919 손 있고요. 자, 1번 919 입학 희망하는 이유. 찬이 친구 옆에 이름 뭐야? 준현. 어? 준현이. 준현이 희망하는 이유 있어? 아직 없어? 이유 잘 생각해야 돼. 그리고 지금까지 스스로 학습을 세운 과정 똑같죠? 자기 주도. 그리고 진학 후 학업 계획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비슷합니다. 고등학교 가서 뭐 할지, 너네 북일고 오고 싶다는데 북일고에 무슨 동아리 있는지는 알아? 그러면 어떤 동아리 하고 싶어? 그 동아리에서 너 무슨 활동하고 싶어? 이런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800자라고 정해놨고요. 2번 지원자 인성을 보여주는 사례와 본인의 꿈을 키우기 위해 활동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찬이야, 같은 반 친구야? 아니야? 뭐 별로 안 친해? 교면 안 해. 인성 어때? 아, 인성 좋아? 이 인성이 내가 모르면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나 어떤 인간이니? 그래서 인성 보여주는 사례 떠올리기 힘들면 친구한테 물어봐도 나 인성 괜찮다며, 에피소드 뭔데? 물어봐도 되고요. 본인의 꿈을 키우기 위해 활동한 경험. 여기 인성뿐만이 아니라 요 사례 플러스 그 다음에 진로 계획까지. 꿈을 키우기 위해 활동한 경험.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800자. 북일고 특이하게 800, 800 이렇게 딱 나눠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실제로 하나고는 없지만 하나고 합격 자소서입니다. 근데 이게 뭐 예년에 합격한 자소서이기 때문에 대학 입시도 그렇고 여러분들 특목고 입시도 매년 업그레이드 돼요. 옛날에는 이 정도로 합격했는데 과연 올해는?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합격은 했지만 여러분들 비판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자, 이 친구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새로운 개념을 접했을 때 이해가 어려운 경우 그 개념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응용하면서 완전히 이해하도록 노력했다. 구체성은 좀 없는데 그래도 이 정도도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저는 심화 단계까지 도전하여 개념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며 이를 통해 높은 벽을 만났을 때도 뛰어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자, 여기다 다음에 이제 고친 거 보여줄 건데 여기다 1번 구체성 없음이라고 쓰세요. 필기하세요, 필기. 예전에 이 정도로도 합격했지만 올해는 이 정도로 과연 될까? 합격한 것보다 좀 더 세련되게 다듬어진 자소서를 이 다음 화면에서 보여줄 거니까. 자, 두 번째, 중학교 입학한 후에 여러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 경험을 쌓았다. 한 건 맞아요. 물리학 관련 동아리. 그 다음에 물리학 안에서 인체 물리학, 천체 물리학 했고요. 그 다음에 부원들에게 설명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심화된 물리학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구체성 부족. 다른 부원들에게 뭘 설명했는지, 인체 물리학과 천체 물리학에 관한 자료를 조사했는데 이거 너무 넓거든요. 물리학 자체도 넓지만 인체랑 천체도 너무 넓어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을 했는지를 써놔야 면접관이 질문을 하겠죠. 이 친구가 이걸 진짜로 아는지.
또한 과학실험 동아리도 했네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통해서 심화 단계로 공부를 했다. 과학적 탐구 능력 향상시킬 수 있었다. 동아리 3개 썼습니다. 이 친구. 사회 이슈 토론 동아리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영어, 글로벌 능력 이제 나타내는 거죠. 영어로 토론했다. 이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수학에 대한 개인적인 열정으로 수학 문제를 풀 때 여러 풀이 과정을 생각하고 과정을 기록해 두었다. 그래서 심화학습에도 좀 쉽게 접근을 했고, 예를 들어서 특정 유형의 수학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면서 문제의 해결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것도 이제 구체성이 좀 부족합니다. 수학에서 어떤 파트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래서 올해 자소서 쓸 때는 이게 합격했지만 이거보다는 좀 더 세련되게 여러분들이 써주셔야겠다. 이와 같은 학습 태도, 다양한 경험으로 더욱 깊이 있는 성장을 하나고 가서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물론 뭐 면접을 잘 받겠죠. 그렇죠? 성적도 아주 좋았겠고. 자, 파란색 부분이 올해는 좀 더 높아진 수준으로 붙였어야 되겠다. 자, 중학교 2학년 첫 양자역학 개념을 기초부터 심화 단계에 공부한 결과 이론을 완벽히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양자역학이라는 예시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가게 될 진로에 대해서 이런 학문적 개념이 조금 들어가 주는 게 좋겠다. 대신 여기에 이렇게 써 있으면 물어봤을 때 말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지금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1단계 내가 뭐 되고 싶은지 빨리 확실히 정하고, 두 번째 그러면 지금 내가 중학교 때 했던 활동에서 그 진로 방향과 맞는 그 활동을 좀 더 세부적으로 이런 개념, 양자역학의 개념을 쌓은 친구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죠? 어떻게든 유튜브 찾아보든지 책 읽든지 해서 내가 그래도 떠듬떠듬 말할 정도는 해줘야 된다. 양자역학 뭐예요? 물어봤는데 양자역학이요? 이러면 곤란하겠죠. 그죠? 자, 블랙홀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발표. 아까 자율동아리에서 인체 물리학, 천체 물리학인데 그 중에서도 천체 물리학의 블랙홀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발표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친구가 뭘 아는지 물어보겠죠. 자, 질량 보존의 법칙 시험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은 앞에 나왔었지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했으며 뭘 키웠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사회 이슈 토론도 사회 이슈가 뭔지 하나 정도 에피소드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한 토론. 아까 친구 하고 있다는. 그리고 마지막에 수학에 대한 얘기도 특히 미적분 문제에서 어떤 접근 방식을 시도했다. 이런 식으로 깊이 있게 좀 가주면 앞에 요것도 하나꼴을 붙었다라는 자소서지만 이러면 1등으로 붙자. 그렇죠? 알겠습니까? 자, 너무 다 깨져서 안 보이네. 자, 설명해 줄게요. 자소서를 일단은 자소서의 기본 개념은 뭐 첨삭을 여러 명한테 받으면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담임선생님이 학교 중학교 담임선생님이 입시를 잘 아시고 자소서 많이 봐주셨다 하면은 담임선생님 믿고 가시면 되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자소서 굉장히 잘 하신다면 엄마 아빠랑 하셔도 되고, 그죠? 선생님이 자소서 첨삭하는 과정은 일단 1번, 2번, 3번이 있는데 학생이 쓰고 몇 잔지 함수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첨삭 과정 들어가고요. 요게 잘 쓰는 친구는 3차면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요. 10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번 고쳐요, 10번. 지금 자소서가 대입에서 없어진 게 2년 됐거든요. 2년 전까지는 요거보다 이제 더 많이 썼겠죠. 우리 대입 자소서는 1번이 1500자였으니까. 그래서 10번씩 이렇게 고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직 시작을 안 하셨지만 생각보다 힘든 과정일 수 있다는 마음의 어떤 준비.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가게 될 학교 마음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치열한 내신 싸움, 기숙사 생활 이런 것들 일단 각오가 확실히 돼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각각의 학교에 나는 여기 꼭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간절한 마음을 갖추고 나서
그 학교 지원하겠다, 자소서 제대로 써보겠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질문 받고 오늘 마치겠습니다.